しい会にしていけたら楽しい会にし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 파이널 키스를 좀 더 재밌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키스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앉아서 우리 한국 관객들 이렇게 꽉 극장을 채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배우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극장을 꽉 찬 관객분들 만나신 소감 먼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やっぱ日本の作品を韓国の皆さんに、こうやって公開できるってまず一つすごく嬉しいことだなと思いつつ、この作品ってジャンル的に言うと、ヒューマンサスペンスというか、やっぱり見終わった後に結構心をえぐられるようなシーンもあったりするので、だからこう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ちょっと心が落ちる瞬間もあったり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こうやって皆さんのこのエネルギーの高さというか、こう熱量を感じて、とっても今回の舞台挨拶、今回のイベントキャンペーンでもあってすごく楽しいなと思ってやらせていただいてます。 일단 일본의 작품이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하게 된 일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 휴먼 서스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마음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괴로운 신도 많았고, 마음이 좀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느껴져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먼 서스펜스라는 이 장르가 굉장히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비밀을 간직한 장기 천재적 하미조 캐릭터로 오셨는데요. 또 소설 반상의 해바라기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고요. 워낙 원작이 이 일본의 장기, 쇼기와 살인사건을 결합해서 아주 묵직한 인간 드라마를 보여줬다는 호평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좀 보면서 놀라웠던 게, 쇼기는 굉장히 정적인 두뇌 싸움이고 살인사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등골이 오싹한 범죄잖아요. 이 두 개의 결합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 배우님께서는 이 휴먼 서스펜스, 장기와 살인사건의 결합,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今回の作品ってすごくダイナミックで超大スペクタクルでっていう作品では正直ないんですね。 사실 이 본 작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거나 굉장히 스펙터클한 작품은 솔직히 아닙니다. でもその将棋っていう一見地味に見えてしまう競技の中から、でもそこで相対してる人たちのこの本当の真剣で切り合ってるような感覚というか、僕が実際映画の中で対局を柄本明さんと渡辺謙さんが対局してるシーンを僕はそばで見てるだけの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ね、その時に参加もしてないのに、あと広い空間で盤面で2人向き合って将棋を指してるだけなんですけど、だから本当に真剣で切り合いをしているような、そんな雰囲気で撮影をしてたんです。なんかそれは一つこう盤面を向かい合った将棋っていうこのスポーツですね、ある意味スポーツの魅力でもあるなと思ったし、この将棋の駒が今回の作品では物語が始まっていくきっかけになったりするので、なんかこの2つ、いろんなこの大きいドラマが2つある中で、物語が進んでいって、最終的にその2つのドラマがこう混じり合う感覚みたいのは台本読んだ時に面白く感じましたね。 좀 길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기라는 게 일본의 장기는 쇼기라고 하는데요. 이 쇼기라는 게 조금 재미없는 그런 존재로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굉장히 어떤 그 대결하는 장면을 보면 진검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 극 중에서 그 에모토 배우님이랑 와타나베 배우님이 서로 대국을 벌이는 씬이 있는데요. 그거를 사카구치상이 연기한 케이스케가 그냥 곁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씬이었는데 본인은 참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기판 위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이 실제로 검을 가지고 서로 베는 듯한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 장기라는 게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거기에 이 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게 장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드라마가 두 개가 서로 병행하다가 종국에 점점 교차하는 그런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쇼기의 매력이 푹 빠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술을 이렇게 딱 두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막 놀래야 되고, 나는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술을 뒀다는 그 표정을 하셔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장기 장면 어떠셨어요?そうですね、まず手を間違えちゃいけない、盤面が映ってるから手を間違え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し、それにお芝居もしなきゃいけないし、プラス感情を乗せなきゃいけなくて、あと相手がどういうふうにお芝居で出てくるかとかっていうのを考えながらやってたりするんで、意外とセリフがないシーンでも頭が使いましたね。일단은 이 카메라상으로 이 장기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를 두는 손의 방향을 틀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연기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감정도 표현을 해야 되고 심지어 상대방의 감정까지 그 눈치를 채야 되기 때문에 대사가 없는 씬에서조차 머릿속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だけど監督がもちろん手も大事、間違いない方がいいけど、それよりもこう、じゃあ例えば僕で言うと僕と、渡辺謙さん演じる東明のこの芝居のこの熱量の高さをやっぱり維持すること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事だから、もちろん手はやりつつも重きを置いてたのは本当に相手の呼吸をちゃんと感じる、相手が言ってるセリフをちゃんと聞いて、それに合わせて自分もこうお芝居をするっていうことは一番大事にしようところ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단은 감독님께서는 이 손의 방향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극중 케이스케랑 도묘가 서로 주고받는 어떤 뜨거운 연기, 이런 것도 연기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대방의 호흡을 느끼고 그거를 받고 내 호흡도 같이 건네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액션 연기 같은 이 장기 쇼기 연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되게 처연해 보이기도 하고, 이 보여주는 감정이나 얼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카미조라는 캐릭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서 연기하셨는지, 또 캐릭터의 매력을 10분 느낀 거 어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最初台本を読んだ時はこの役は疲れそうだなと思いました。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이 역할은 정말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もうだっていろんな圭介自身ってそんなに責められるべきことってあんまりして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ね。 사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스케라는 인물은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それよりも圭介の周りをこの取り囲む大人たちがひどいから、だから
もうそんなに圭介にそんなやらなくていいんじゃないみたいな感覚で最初読んでました。 사실 케이스케보다는 케이스케 주변 어른들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케이스케 본인한테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だから今回はこの人との芝居だから、じゃないこういうストーリーだからこういう芝居をしようっていうのは全く逆に決め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이런 스토리니까 이렇게 연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むしろ例えばケンさんと正面で目を見てやる芝居だったり、僕の父親役をやった弟拓磨さんと目を見てやる芝居だったり、小日向さんっていう将棋の最初の父ですよね、目を見て、芝居をするときなんかその人たちのお芝居をこう丁寧にすくい取ろうっていうのは最初にやろうと思ってましたね。 그래서 이 와타나베 배우님과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했던 오토 배우님 그리고 그 장기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그 고이나타 배우님이 연기했던 인물 그분들하고 정면으로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할 때는 그분들의 연기를 제대로 내가 좀 던져 올리자 하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だからもちろんセリフは覚えていくしどういう今このストーリーはどういうふうな、動きになってこのシーンになったんだろうってもちろん頭の中に入れてはいくんですけどこうお芝居をする時には一回その全部捨ててしまうというか準備してきたものを一回こう手放す勇気みたいのはどこか必要だなと思ってやってましたね。 물론 이제 연기를 하기에 앞서서 대사를 외우고 그리고 스토리의 전개나 흐름 이런 거는 분명 물론 머릿속에 다 있었지만 연기를 딱 들어갈 때는 그것들을 다 버릴 용기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대와의 그 연기 호흡 그리고 나를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히 또 말씀해 주셨지만 파이널 피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두 배우죠.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과 와타나베 배우님의 이 어떤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는 포스터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엄청난 이글이글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배우님께도 좀 이런 만남이 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를 주고받는 지금 이 연기 하시면서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ケンさんとでいうとクライマックスで将棋を2人で指すシーンがあるんですね。 와타나베 켄 배우님과의 연기 중에서는 그 가장 그 클라이맥스 부분이었던 둘이서 장기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죠. やっぱそのシーンじゃなくていいですか？ 다른 씬으로 바꾸겠습니다. そうですそれはね現場ですごく心に残ってるのを今思い出してもちろんそのシーンもとってもクライマックスのシーンもとってもいいシーンが撮れたな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僕が、いろんな父親から僕の出生の生い立ちみたいなものを、明かされてゼロになってしまうシーンがあるんです。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맥스 씬도 굉장히 중요한 씬이 있지만 지금 생각이 난 씬이 있는데 그 본인 케이스케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씬이 있었죠. でその後にそのシーンがあって僕が空っぽになった後にどこか自ら命を絶とうとするような見せ方をしてるシーンがあって 그리고 그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다음에 어떤 케이스케에게 어떤 마음이 텅 빈 제로의 상태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でそこで本編ではちょっとそこの部分は使われて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灯明が暗闇の中から現れてきて、僕がベランダであと一歩踏み出しちゃうと落ちてしまうぐらいのところで撮ってた時に何してんだっていうセリフを言うんですね。 이게 본편에는 지금 삭제가 된 씬이기는 한데 그렇게 케이스케가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토묘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너 뭐하냐 이렇게 묻는 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その何してんだっていうセリフがあの時の僕からするとすごく絶妙だったんですよ。 그 너 뭐하냐라는 대사가 그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절묘한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全てを分かった上での何してんだだったというか、何してんだどうした大丈夫かっていう方でもないし、なんていうかね、いろんな人生を重ねてきた豆苗だからこそ、その圭介の苦しみが分かってるし、苦しみが分かってる、辛いことも悩みも分かってるから、もうそれが全て分かった上でのなんていうね、からりとした何してんだだったんですね。ちょっと僕も表現が難しいんですけど。 그런데 그 너 뭐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너 진짜 뭐하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뭐든 다 알고 묻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어떤 토묘가 여러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토묘가 그 케이스케의 어떤 괴로움이나 고민 등을 다 이해한 후에 이해하고 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내뱉는 그런 대사였죠. でその後2人でちょっと将棋の駒を並べて将棋を無言のまま将棋を一手一手指し始めるんですけど、テストはお互いに一手ずつ指していく。でも本番でケンさんがいきなりいなくなったんです。その対面する相手からいなくなった。 그리고는 그 뒤에 그 두 사람이 장기 말을,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를 두기 시작하는 신이 있는데, 처음에는 테스트 때는, 촬영 테스트 할 때는 서로 한 수씩 두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본방이 시작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토묘가 사라진 겁니다. それどうしてですかってその後に聞いた時に、まあ僕の出世の秘密を聞いた後、僕がいろんなものを覚悟して命を絶とうと思った後の芝居で、あの時のその健太郎の前には豆苗も立ってる必要がないと思ったんだよね。座ってる必要がないと思ったんだ。もうあれはもう一人の世界にしたかったみたいなことを健さんがおっしゃられてて、なんかね、本当にあのシーンとかってまあきつかったんですよ、精神的に。なんでこんな気持ちになるんだろう。僕は割と、もらったいただいた役の感情が入る役者ではないんですね。割と頭で考えて、どっちかっていうと俯瞰してお芝居をするタイプなんですけど、でもなんかあの時って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圭介の父親とのお父さんとのアクションとかも全部あった後で、なんかね、心が圭介に近くなっていた。だからこそ健さんはその、坂口健太郎なんだけど、上条圭介っていうものを見て、やっぱあそこは前に立っていられなかったっていうのをおっしゃってて、そういう瞬間とかですごくいろんなものをある意味いなくなることで力を貸してもらいたいみたいなところはありましたね。 그래서 그 와타나베 배우님한테 왜 사라졌냐, 왜 없었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 케이스케라는 인물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그러한 연기 끝에 케이스케는 혼자 둬야 되겠다, 케이스케 앞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라졌다라는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카구치 저가 정신적으로 그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되어야 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감정을 굉장히 이입해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런 타입의 배우가 아니고 어느 쪽이냐면 그 부감 위에서 바라보듯이 조금 드라이하게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아버지와의 어떤 상정가에서의 어떤 싸움, 그러한 액션 연기까지 해서 자살하려는 연기까지 해서 하고 났더니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저를 좀 배려해 주신 선배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그래서 와타나베 배우님은 그런 의미에서 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면 우리 관객분들이 많은 질문 중에 이제 굉장히 이 캐릭터와 많이 이입하고 몰입하신 것 같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려주셔서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그 감정, 결국 배우님이 다 진심으로 드러내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감동적이었대요. 네. 그런 질문들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무슨 찍한 얘기했으니까 질문 중에 조금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배우님 정말 쇼기를 얼만큼 잘 두시는지.
실제 쇼기 실력은 예. 프로 레벨 잘 도는 것 같아요. 엄청. で僕は昔学校から小学校から帰って家に帰った後におじいちゃんとよく将棋を打ってたんですね。 저는 근데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하면 할아버지 저희 조부님과 장기를 두곤 했었습니다. で本当にあの時って子供って吸収がすごくやっぱ早いから一番最初とかはルールも分かんないけど全然負けてたけどなんか勝てるようにもなってきてたんです。 근데 어린 아이라는 게 어린 시절인 게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룰도 모르고 계속 지기만 했는데 하다가 보니 점점 이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で勝つと100円とかお小遣いもらったりして 그래서 이기면 할아버지께서 100엔 정도 용돈을 주셨거든요. なんかだから小学生の時とかに僕はよく家に帰って将棋を打ってたからすごく近い存在ではありましたね。 그래서 뭐 그렇게 자주 장기를 두곤 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가까운 존재이긴 합니다. 장기라는 게. 그러면 약간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 이 작품을 선택하시는데도 좋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이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이 좀 되게 정적이고 뭐 상 받고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배우님께서 이 작품을 선택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一番最初はこういう作品の例えば上条圭介というキャラクターをじゃあこの圭介の役を誰にしてみようかって思った時にプロデューサーさんとかそのスタッフの方たちがで名前が出る坂口健太郎君にって名前が出る年齢になったんだなって思ったんです。 사실 최초의 이런 작품,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 케이스케를 누구로 할까 했을 때 나왔던 이름이 사카구치 켄타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카구치 켄타로도 이런 역할을 할 나이가 되었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でそれって意外と大事なことだなと思っててなんて言うんだろうこう新しいことをさせたくなる俳優でいようと思うんですね自分がなんかそれが最近少しずつちょっとだけ体現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かもちろん役っていうものをいただいたら全部の役が違うしそれぞれ持ってる感情っていうのは本当に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こんな坂口君見たことないから見てみたいよねっていうふうにこう思われる人でいたいなそれは役者をやる上でっていうのはどこかいつも思ってたのでだから圭介の役ってとっても悲惨だし「万丈のひまわり」っていう作品自体がやっぱり、すごく重いものだと思うんです。でも、こういう作品に名前を挙げてくださってそれで僕も本を読んでとっても、大変そうだな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ですけど圭介の感情をなんとなく台本の中から救い取ることができたからそれでやろうっていう決め手にな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근데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의외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새로운 역할을 좀 주고 싶은 이런 배우한테는 이 배우한테 새로운 역할을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배우가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좀 점점 더 그게 조금 가능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많은 다른 역할들이 있고 다른 연기들이 있고 하는 역할마다 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이런 사카구치 켄타로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카구치 켄타로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 케이스케라는 인물이 본작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인물이고 작품도 무거운 작품인데 제가 그래도 이제 겨우 드디어 이 케이스케의 감정이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았나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나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그 배우님께서 필모를 쌓아가시면서 정말 이런 깊은 감정들을 점점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 질문도 굉장히 그런 점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작품을 하시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많이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이해하셨는지, 그런 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기억나는 대사 이런 것들이 있다면.ちょっとこれはハッピーな話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좀 이야기는 좀 해피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ハッピーなシーンではないか 해피한 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さっきのその僕の父親と、なんかお金で揉めていろいろアクションをして最後彼の出世の秘密を言われ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ね。 그리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돈 때문에 막 싸우다가 결국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런 씬이 있죠. あの時にさっきその空っぽに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表現をしたんですけど、台本の段階では圭介の、父親陽一さんっていう役って僕の第一印象です。台本を読んだ時の第一印象ではなんてひどい父親なんだ、なんでこんなこと圭介にすんの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たんですね。 일단은 그거를 좀 찍고 나서 좀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표현을 아까 했었는데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단계에 그 아버지 요이치죠. 요이치에 대해서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이런 심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 너무 심하다라는 첫인상이었습니다. でも実際お芝居をしてみた時にその音尾拓磨さんっていう俳優さんがやった芝居がなんかねすごく陽一さんの悲しみが伝わってきてしまった。 근데 실제 연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아버지를 연기한 오토 타쿠마 상이 연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그 요이치 아버지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でその瞬間に僕はちょっと壊れたんです。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怒り悲しみのをぶつける矛先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感じがしたんですね。彼の悲しみが分かるからこそ。 もっと台本で最初に読んだ時にもうムカつくなんだこの最低な父親はって思ってたらぶつけられたんですけどお父さんの悲しみが分かってしまったからこそここにぶつけ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 그런데 사실 그 대본을 읽었을 때는 이 아버지를 향한 어떤 분노 이런 슬픔 이런 게 굉장히 이 아버지한테 이 슬픔이나 분노를 부딪히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 연기를 한 오토 다쿠마 상의 연기를 접하는 순간 굉장히 그 슬픔이 느껴져서 이 케이스케의 슬픔이나 분노의 방향을 잃었다고 할까요? 어디로 분노를 표출해야 될지 조금 제가 좀 갑자기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なんかそれが僕の中では本当に圭介っていう役を構築する上でとっても救われすごく悲しいシーンだし救われたという表現が合ってる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そのお父さんのその素晴らしいお芝居を見た時にわ素晴らしいお芝居だと思ってるけどぶつける先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もう空っぽになってしまう圭介がいてもうね もうなんでかわかんないけど涙も出てきちゃうしなんでかわかんないけども全てがなんかゼロになってしまったすごくいい意味でゼロになってしまってああいう時って本当にお芝居の楽しさをすごく感じる瞬間なんです。 그런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아버지의 연기를 접하고 내 슬픔의 어떤 케이스케의 슬픔과 분노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야말로 제가 케이스케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까요? 사실 그 아버지의 멋진 연기를 보고 케이스케가 저 자신이 좀 마음이 텅 빈 제로의 상태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좀 좋은 의미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왔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좀 제로가 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조금 연기의 즐거움을 좀 느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だから一番最初僕が読んでた台本の読み方だともっともっとてめえこんなのふざけんなってなってたんだけど、やっぱり悲しみが僕に伝わってきてしまった瞬間にただの怒りの感情だけではない、もう一層二層そのシーンっていうものがすごく深くなった気がしたんですね。だからカメラが回ってないところでやっぱ僕はすごく尊敬してる俳優さんももちろん皆さんそうなんですけど、お父さんと父親役のお父さんともう命削るようなシーンを撮ってた。なんかそれが瞬間は僕にとってはすごく宝物のような時間だったので、もちろんどの現場もそうだけど、今そう印象的なシーン、印象的なセリフっていうのを言われた時にスパッと思い出すのはそこのシーンでしたね。 그래서 제가 각본을 읽었을 때 그런 첫인상 그대로 연기를 했다면 사실은 막 아버지가 좀 더 두들겨 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슬픔이 좀 더 전달됨으로써 한층 더 깊은 씬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이게 사실 서로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갉아먹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연기였는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좀 더 깊게 많이 배운 씬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관객분들이 질문하신 얘기를 되게 바로 딱 한 발 앞서서 대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어떤 질문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냐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여준다고 했을 때 이 케이스케의 마음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과 근데 그래도 점점점 하는 이 마음이 되게 절묘하게 섞인 그 장면이었나 봐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퍼센트였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답을 해주셨네요. 제로였다고. 아, でもね、あれだと思います。本当にとっても愛していたんだと思う。父親のことを。 근데 정말 사실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버지를 정말 깊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케이스케가. 本当に愛していたし、それはもちろん豆苗の子供なんですけど、 그 물론 이제 토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なんか愛してる、好きっていう言葉の逆って僕は嫌い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사랑이나 좋아한다는 이 반대어가 제 생각에는 싫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なんか愛情好きだよっていうことの逆っていうのは僕は無関心だと思ってて、 애정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やっぱ嫌いっていうのは愛情だと思うんですよ。 싫다는 감정은 역시 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だから本当にどう思ってなかったら関心が湧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 아무 생각이 없다면 사실 관심조차 안 나지 않습니까? だからどんなに何かされたって正直僕はもう冷めちゃってるような感覚があって、だからその父親役の人に本当に憎しんでるけどやっぱ憎しめるぐらい愛情があったんだなっていうのはお芝居をしながら思いましたね。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지만 그 증오하는 만큼 애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연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깊은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왜냐면 이 와타나베케 배우가 카미조에게 넌 나랑 같은 부류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엄청난 애정,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는데도 엄청난 애정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そうですね。この映画の中で豆苗もそうだし、さっき話した僕の父親もそうだし、もうどん底に突き落とされるんです、2人に。 그 토묘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존재도 그렇고 이 케이스케라는 인물을 정말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인물들이죠. だけど特に豆苗に対してはやっぱすごく救ってもらったっていうのもケイスケの中にはあって、だからある意味すごく悪魔っていうとあれだな、でもそのすごく地の底まで落とされたと思ってるけど豆苗
明によって救われたっていうところも頭の中にありながらお芝居をして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 그런데 특히 이 토묘라는 인물은 사실 악마라는 표현이 맞을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밑바닥까지 케이스케를 끌어내린 인물이었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토묘라는 인물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だから父親の死を聞いた後山で灯明と将棋を指した後あの時ってもしかしたら圭介は自分の命を終わらせてたかもしれないなと思うんですね。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산속에서 도묘와 장기를 두신 후에는 어쩌면 케이스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もうそんぐらい思ってて、ただ灯明にあそこでこうなんかドスを持って灯明を自分のことを殺させるじゃないですか。圭介にこう刺して、あれって自分の命をかけてもある意味灯明を殺したっていう呪縛じゃないですけど枷のようなものを圭介に与えて圭介にこれから先も生きさせるっていう彼なりのメッセージだっ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 근데 그 장면에서 사실 토묘가 칼을 붙잡고 스스로 케이스케가 토묘를 죽이도록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토묘가 사실 본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케이스케한테 이 토묘를 죽였다라는 그런 어떤 설정을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케이스케가 앞으로도 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토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진짜 그 텔레파시인가봐요 여러분. 네, 왜냐면 그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케이스케는 이 영화의 결말이 원작의 결말은 다르잖아요. 약간 열린 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객들이 우리 케이스케는 그 마지막 자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거든요. もう本当に一番最後の最後ですか。どうなんでしょうね。もちろんね、もちろんきっと必要な法的手続きとかそういう、ね、現実的なことはあるんだろうけど、でも圭介っていろんな人の鏡のような存在だったというか、いろんな人のいろんな彼らが持ってる歴史をいろんなところをこう取って混ぜたのが圭介の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ね。幼少期に唐沢さんって圭介に将棋を教えた父親の色も入ってるし、もうほぼネグレクトじゃないけど虐待を受けながらでもやっぱりあの時もらった将棋の駒があの時もらった飴玉が忘れられない圭介もいるし、出会ってしまったがゆえに圭介はちょっと道を踏み外すというよりは地の底に落ちてしまうけど灯明のエキスも入ってるだろうし、だからなんとなく僕の中では作品に3人の父親がいると思ってて、もちろん お父さん陽一さんもそうだし唐沢さんもそうだし灯明もなんか彼を語る上で絶対に欠かせない人だろうからだからあの後どうなったのかわからないけど、でも最後灯明がある意味呪縛ある意味鎖のように圭介に生き切ろうって言ったことによって圭介は自分で自ら命を終わらせることもなくやめただろうし、まあいろいろ多分罪には問われるだろうけどやっぱり生き切るっていうことを選んだとは思いますね。 사실은 그 어떻게 됐을지 제일 마지막에 케이스케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뭐 현실적으로 법적인 절차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스케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닌가, 여러 사람들의 역사를 섞은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이었던 타라사와 장기를 가르쳐줬던 그리고 학대를 했던 아버지 그리고 케이스케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토묘, 이 세 명은 다 어떤 의미로서는 케이스케한테는 아버지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을지 결말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토묘가 살아내라 라는
말을 어떤 주문처럼 어떤 뭐랄까요 속박하는 사슬처럼 던졌기 때문에 케이스케가 그 뒤에도 그 말대로 좀 살아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소설은 사실 아직 못 봤거든요. 영화를 먼저 접했는데 지금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의 이야기만 가지고 뭔가 다른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다른 깊이 더 이해하는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저도 좀 궁금한데 이 영화 속 작품 속의 인물들이 장기라고 하는 쇼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진 엄청난 애정과 또 집착과 광기 같은 거 이게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우님들에게는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기도 했어요. 우리 배우님께 이 주인공에게 쇼기처럼 우리 배우님께 연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なんでしょうね。さっき僕はあんまりその時にやってる役の感情みたいなのが入ってくるタイプの役者ではない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역할의 감정을 이입하는 연기의 타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僕は多分自分が34年間生きてきた自分の人生の引き出しがあるとしたら僕は多分それしかでき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自分の中にあるものしか見せれない。 근데 제가 34년간 살아온 제 인생의 서랍 같은 게 있다면 제가 살아온 인생 이외의 어떤 그 이상의 것은 그냥 그 서랍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だからじゃあいざお芝居をするって言った時にじゃあ台本をもらってこのキャラクターがあってこのキャラクターがあってって、彼らのセリフだったりいろんなものを見ていくとその時の感情その時の彼の行動だったり彼が発することっていうのを自分のこの記憶自分の歴史のちょっと変な言い方にな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その感触だったり、色だったり重さだったり質感だったりを変える作業がいるなと思っててだから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僕は実際じゃあ人を殺したことがないけどサイコパスの役が来た誰かを殺さなきゃいけない役が来たそういう瞬間って僕の人生の中にはないけどそれにどこか近しい何か近しい感情の何かを僕のこの34年の人生の中でかき分けて探していくっていう作業が僕の中での演技なの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ね。 사실 연기할 때 각본이나 캐릭터 그리고 대사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과 행동 등의 어떤 색깔, 무게, 감촉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이코패스,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의 역할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죽여본 적은 없지만 그것과 어디가 가까운 감정을 제가 아까 말했던 서랍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찾아서 연기를 하는 게 나 자신의 연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깊고 많은 서랍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작은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배우님이 이 작품 안에서 이제 케이스케가 교장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귀를 만지는 이런 제스처였잖아요.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나 봐요. 약간 배우님의 애드립처럼 느낀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이 제스처에 대해 좀 이것도 되게 의미를 많이 담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台本に書いてあった
사실 대본에 쓰여 있었습니다. 台本に書いてあってそのさっきのいろんなこの登場人物のエキスが入ってるじゃないんですけど、その時に小日向さん、唐沢さんって役の小日向さんがやった芝居を何か僕のこの DNA の一部になっていて、でそれを時々やってみようかっていう瞬間があったりとか、例えば冒頭で出てきた将棋のシーンとかでは東明がやってた鬼殺しっていう技を圭介が使う、なんかその歴史が紡いでいってるみたいな表現として監督が耳を触るシーンが出たんだと思いますね。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케이스케라는 인물은 여러 인물들의 에키스들이 모여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했던 연기가 사실 저 자신의 어떤 DNA 일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때때로 그런 DNA 일부들이 튀어나와서 이번에 이 연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기를 두는 씬에서도 그 귀신 죽이기라는 전법이 나오는데, 그 전법은 사실 토묘의 전법인데 그 전법을 또 케이스케가 쓰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여러 인물들의 에기스가 모여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품에 대해서 엄청 깊이 고민하시고 또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레이어를 또 생각하시는 깊은 생각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이 우리 배우님의 필모그래피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なんかこれ昔ある俳優さんが「あなたの代表作は何ですか?」って言われて「次の作品です」って言ったんですね。でその次の作品が公開された時に「あなたの代表作は何ですか?」次の作品です、それの繰り返しなんです。でもそれってすごいかっこい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僕は今回のそのファイナルピース番長のひまわりをやった坂口健太郎以外はもう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やってない世界線はないから。そうすると次の作品をやるときに万丈のひまわりの例えば現場だったりいろんな経験を経た自分として 100% の現場に行くけど、なんかもう役者の仕事って本当にそういうことだなっていうのは時々思ったりするんですよね。だから例えばじゃあ僕が今撮ってる作品があって、その作品がじゃあ1年後に公開するってなった時にそこには万丈のひまわりをやった DNA が入ってる坂口健太郎が絶対にいるから、例えば僕が一番最初にやった「シャンティ・デイズ」っていう作品映画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作品をやったから今僕がいて、でその次やったじゃあ「海町ダイアリー」予告ハンタードットドラマをやってみて、じゃあヒロイン失格とかそういうロマンスもやってみて、なんかそういう全てをやった僕が今回この「万丈のひまわり」って作品を作って、それがまた今の現場にもどんどんこう紡がれていくような感覚がいつも持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僕は今回この映画の作品で皆さんと話をしてて、この代表作は次の作品ですなんて言えないですけど、だけどなんかいろんな全てが詰まったこの作品を撮ってる時の僕ってその今までの僕の歴史が全て詰まってると思うから、なんかその時の史上最高の姿を見せれたらいいなとも思ってるし、じゃあこれが10年後は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経験値といろんな感覚を持ってお芝居をできてたらいいなとかって思うと、なんか時間が経っていろんな人たちと会っていろんな現場を経験することが本当に日々幸せだ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やって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일단 사실 그 어떤 배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배우님의 대표작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다음 작품이요. 또 그 다음 작품 하고 나서 대표작은 뭡니까? 또 다음 작품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널 피스에서의 사카구치는 파이널 피스를 이미
연기하고 촬영을 경험한 사카구치 켄타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작품을 본인이 제가 찍을 때는 파이널 피스라는 작품을 경험한 배우로서 현장에 가는 그런 배우가 될 것 같고 배우의 세계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품을 촬영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개봉을 했다고 할 때 파이널 피스의 DNA를 가진 사카모토 켄타로가 그 영화를 또 찍는다. 사실 제 초기작이었던 샨티 데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뒤에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히로인 실격 카드 로맨스 다 전부 합쳐서 지금의 내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작품을 찍을 때 저는 지금 어떤 제가 가진 모든 역사를 다 쏟아부은 그런 작품이지 않나. 그래서 최고의 나를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사실 배우로서 매우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네, 진짜 평가이 쌓인 사카구치 켄타로 상을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배우님이 너무 말씀을 멋지게 특히 진심으로 잘해주시는 거는 되게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특히 더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나 아쉬우니까 질문 뭉쳐서 두 개를 하나에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널 피스를 앞으로 또 만나게 될 한국 관객들에게 진짜 막 엄청 자랑 하나만 해주셨으면 이 영화의 자랑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극장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そうですね、今回の作品は決して派手な作品ではないです。なんかすごい CG のとかっていうわけでもないし、割と起きてることは一人の男の前で起こる狭きことって言っていいのか分かんないですけど、だけどその感情だったり心の中だったり、相手とのこの関係性と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濃密で濃くて、起きてる心の中で起きてることってすごく衝撃的なことだったりもするんですね。だから狭い世界だけどすごく深くてすごくいろんな色をしてる世界の話なので、もちろんこんな圭介っていう役だったり他の人は東明っていういろんな役が出てくる中でなかなかこの人にすごいこの人の気持ち分かる感情移入できるっていうのはもしかしたらい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よ。それはそれでいいと思ってて、なんかただただ圭介ががむしゃら側に生きて東明と出会っていろんな3人の父親っていう表現をさっきしましたけど、その人たちと出会って圭介が生きた生き様みたいなものをこう一瞬覗き見してもらえたらいい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ね。でこの作品が何かどこかかけらのようなものが少し皆さんの心に、届いてくれたのがそれが、映画の成功と言ってもいいんだろうなっていう感覚で、ずっと作ってたので、だから感想をまた皆さん見たら教え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なと思います。 일단 이 작품은 사실 화려한 작품은 아닙니다. CG를 엄청 많이 쓴다거나 그런 작품은 아니고 한 남자와 주변의 어떤 사건들, 어떻게 말하면 조금 좁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지만 그 감정과 인간들의 어떤 관계성은 굉장히 농밀하게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드러나는 감정들 중에 충격적인 감정도 있어서 굉장히 깊고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객 여러분들 중에서 케이스케나 도묘한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관객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케이스케가 굉장히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명의 아버지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시다면 좋겠고요. 이 작품의 어떤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또 감상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건 질문은 아닌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배우님 한국에 또 자주 오실 거죠? 라고 관객분들 물어봐 주셨는데요. はい昨日は美味しい焼肉を食べました 어제는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明日何食べようかな 내일은 뭐 먹을까요? いやでも本当に韓国の方といろいろお仕事もさせてもらったりとかこうやってやっぱお芝居してると会うことってないんですよ。お客さんとこうやって直接こうやってゆっくりお話ができる時もあんまりなかったりして、だからこういうのって楽しいです。 근데 이렇게 한국 분들과 뭐 일하는 경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무대 인사 같은 일을 하고 또 하는데 사실 연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랑 만나거나 천천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즐겁습니다. でもちょっと怖いことがあって、あんまりこの作品ってこうなんですこうなんですって語ることって果たして正解なのかって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よね。 근데 사실 좀 무섭다고 두려운 점도 있는데 이 작품은 이렇다, 이 작품은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정답일까 하는 조금 두려움도 있습니다. 皆さんがこう作品を見て思った感想が一つあったとして、で僕がこういう気持ちで作ったこういう気持ちで作ったんですって強く言うことってその方見てくださった方のこの感想とちょっとずれる可能性ってあったりもするじゃないですか。だけど作品を見てもらった瞬間にその見てくださった方のものになると思ってるから、ね、なんかちょっとあんまり喋りすぎるのもあれかなとかって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でもこうやってこういう気持ちで作りましたっていうのを聞いてもらうことも一つ大事なことかな。だからいろんな考えを巡らしながら話してたりはしましたね。 사실은 이 관객분들의 감상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위에 제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강하게 말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감정이나 느낀 바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고 사실은 관람하신 후에 관객분들의 감정이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파이널리스트의 프랑스 게스트로 배우님과 관객과에 대한 너무 뜨겁고 진지하게 또 아름답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긴장 꽉 채운 관객분들 감사합니다.